네, 오전장 마무리는 저와 함께 하시죠. 팍스 인베스테이너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지난밤 미증시는 무역 협상 기대감에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시장도 오늘 강보합 출발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지켜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원전과 전력 섹터가 강한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덩달아서 강세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오늘 통신 실적이 양호하다는 전망에 지금 LG U+와 KT가 지금 나란히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우리 시장 지수 보시면요. 지금 코스피 강보합권을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0.80% 강보합세 달리고 있고요. 3,080포인트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0.29% 강보합권 보여주고 있고요. 780포인트 터치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수급도 살펴보시면요. 코스피는 지금 개인과 외국인이 지금 강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그 수급을 지금 기관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관이 지금 강한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이고요.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코스닥은 지금 개인과 외국인, 기관 모두 다 지금 매수해주고 있는 시장인데요. 개인이 지금 소폭 팔고 있네요. 네, 개인이 지금 홀로 코스닥은 소폭 순매도해주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똑같이 엇갈리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네요.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 SK하이닉스는 2%대 강세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2차 전지와 또 원전 관련주들이 강합니다. 네, LG에너지솔루션 2%대 강세 실현해주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2.43%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KB금융과 현대차, 네이버도 오늘은 강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밖에 오늘 그동안 잘 가주던 지금 방산주가 조정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2%대 지금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도 지금 1%대 하락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오늘 알테오젠이 지금 약보합권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강세 실현해주고 있고요. 또 HLB도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는 시장이네요. 오늘 또 미용 의료기기 또 화장품 관련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강한데요. 파마 리서치 4%대 강세 터치해주고 있고요. 휴젤도 4% 강세고요. 그 밖에 클래시스도 지금 1%, 2% 강세 실현해주고 있습니다. 실리콘투가 또 보이네요. 지금 10%대 강세 실현해주고 있으면서 6만 원대까지 터치를 해준 모습입니다. 그 밖에 바이오주, 펩트론과 리갑캠 바이오는 지금 펩트론은 하락세가 심합니다. 8%대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업종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시장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저희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지 오늘 출연해 주시는 전문가분들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팍스 인베스테이너와 함께합니다. 인베스테이너에 지원한 미래의 증권방송 패널들과 함께 증권에 관련된 이슈들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자세한 투자 전략 나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라인업 함께 보고 오시죠.
네, 팍스 인베스테이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출연하실 멘토분과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오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시작인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신입 산업부 장관 후보자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사장을 지명을 하면서 지금 원전 섹터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원전 현재 섹터 어떻게 보실까요? 또 원전 이제 저는 근데 이렇게 올라올 때 지금 요즘 시장이 이제 순환매가 너무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올 때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가자. 이게 어느 정도 일부 뭐 다 매도하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이제 내가 보유적인 종목 중에서 수익이 좀 많이 났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하면서 수익 실현을 좀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제가 딱 봤을 때 중요한 지금 시점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왜냐하면 오늘 뭐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는 거는 너무 좋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외국인이 지금 순매도를 하고 있다. 네. 왜냐하면은 이 우리가 이제 코스피 강세장에 온 게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세로 인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난주부터 이제 외국인이 조금씩 물량을 순매도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 네. 지금 외국인이 왜 팔고 있나? 이렇게 지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이거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와 있냐면, 지금 요번 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상법 개정을 6월 임시국회 안에 지금 통과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7월 4일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네. 그럼 이번 주 안에 이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든지 아니면 연기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어떠한 시점에 있냐 여기를 보시면은 트럼프가 지금 관세를 통보할 수도 있고 그리고 관세 유예 시한을 연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월 이번 주에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연기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 불확실성의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이 이제 국내 증시에서 빠져나가는 매도세라고 보지는 않고 지금 7월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네. 이 불확실성에서 조금 차익 실현을 하면서 지금 관망세를 하려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근데 지금 확인하고 싶은 게 뭘까요? 실적일까요? 그렇죠. 왜 이거를 확인하려 하냐면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여기서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 초록색 그래프는 이제 국내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이제 회색 그래프는 국내 코스피의 PER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순이익이 제일 높다고 나타나 있죠? 맨 끝에 2025년 여기. 네. 근데 이거는 지금 예상치를 가지고서 그래프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2025년 코스피 기업들의 순이익의 예상치를 나타냈기 때문에 증가할 거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은 21년 이제 코스피가 3,300포인트 지점에서 지금이 순이익이 더 높아요. 근데 여기 전 고점 부근에서 PER을 보면 PER이 제일 낮아요. 낮은 걸 볼 수 있고 지금 현재 시점이 오히려 PER이 높다. 이 상황인데 그럼 외국인들이 확인하려는 게 뭐냐면 그래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순이익이 늘어날 건데 만약에 트럼프가 관세를 통보하고 우리나라가 협상을 잘 못한 상황이 되면 그거에 대한 기업들이 타격을 받으면서 순이익이 감소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런 예상치보다 순이익이 감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PER은 높아지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이 저평가돼 있지 않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지금 7월 2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지금 좀 확인을 하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제가 이거를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제가 요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한 10종목을 2021년과 현재 예상치로 순이익을 비교해 봤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2021년에 39조 9천억 정도 나왔고요. 네. 2025년에는 지금 예상치가 36조예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죠.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엄청 늘었죠. 거의 3배 가까이 느는 순이익이 나오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지금 종목들을 보면 방산이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엄청 늘었죠? 네. 3천억에서 지금 2조가 넘는 예상치죠, 이번 연도. 그리고 방산, 조선, HD,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이때 적자에서 지금 이번 연도는 1조 3천억 원 순이익을 나올 거라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흐름을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 아, 국내 증시 지금 코스피의 기업들의 순이익은 무조건 늘어난다. 21년보다는 무조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당황하지 말고 외국인의 순매도하는 입장을 봤을 때 그럼 우리도 비슷한 대응을 하자는 거예요. 챙겨갈 건 챙겨가자. 기존에 이제 보유하셔가지고 수익이 많이 나신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수익 실현 일부 하시면서 비중 조절을 좀 해놓고 현금을 좀 늘려놓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예를 들면 여기서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관세 유예 기간이 연장되면 당연히 더 상승하겠죠. 네. 상승하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만약에라도 최악의 경우 트럼프가 관세 통보하고 상법 개정 연기가 됐어요. 예. 그러면 연기가 되면 그때 어떻게 될까요? 조정받는 거예요. 상상하기도 싫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지금 좀 종목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 수익이 그래도 난 종목들은 수익 실현을 일부 하시고, 그러니까 다라는 게 아니에요. 비중 조절 뭐 절반 수익 실현을 하시든 이렇게 비중을 줄이면서 수익 실현을 해놓고 현금 비중을 늘려놓으면,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 흔들리질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정도 시점에 팔았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더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 상태가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 걸 대비하자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이제 비중을 조절하자. 그리고 현금을 좀 늘려놓고 7월을 맞이하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관세 협상이 그러면 확실해질 때까지 현금 비중을 우리가 좀 높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 나머지 그 현금들은 또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또 어떤 섹터를 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기존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한 3개월 전으로 돌아갔을 때 네. 4월 2일 날 상호관세 발표를 하고 어떻게 됐죠? 그날로 돌아갔을 때 관세 무풍지대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관세 무풍지대로 갔을 때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의료기기, 화장품 왜 오를 것 같습니까? 수출 기대감.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예. 실적 발표 시즌을 앞두고 화장품 섹터는 거의 대부분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6월 달에 이제 정책 테마성 관련주에 좀 수급이 몰리고, 그럼 다른 곳 쪽의 섹터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화장품주들이 많이 빠졌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이 좋은 쪽으로 수급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는 이제는 뭘 해야 되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2분기에 실적이 잘 나올 거다. 이런 종목들은 사실은 수익 실현하실 필요 없어요. 뭐 비중 그건 줄일 필요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달에 이제 정책 테마성으로 간 종목들 있잖아요. 네. 실적이 나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러한 새 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오른 종목들은 수익 실현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오늘 전력 sek터가 왜 좋겠습니까? 전력기기 쪽이 지금 오늘도 강세인 이유는 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거든요. 당연히 잘 나올 거기 때문에 지금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러한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굳이 수익 실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 전문가님 6월 5일 날 또 산일전기 방송에서 공략을 해주셨는데 지금 상승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산일전기. 네. 제가 산일전기 같은 경우, 근데 이거 말고도 제가 여러분들께 여기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다 많이 올랐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수익 리뷰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거는 한번 여러분들께 수익 리뷰라기보다는 앞으로 이거 어떻게 가져가실 거냐, 이거를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보시면은 지금 산일전기, 제가 이게 좀 멀리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그럼 보시면 산일전기가 제가 6월 5일, 제가 여기 횡보하는 구간에서 6월 5일에 여기
팍스 인베스테이너에서 여러분들께 유망 종목으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이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쓴 상태입니다. 현재 오. 계속 신고가를 써 나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러한 신고가를 써 나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계속 신고가를 갱신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가져가시고 그리고 산일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매출이 계속 증가하면서 수주량이 늘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더 증설했어요. 네. 그래서 공장을 증설했는데 지금 증설 중인 상황에서 이제 올해 3분기, 4분기부터 시작이 돼요. 그 이 공장에 이제 생산이 시작이 되면서 2026년 1분기에 그게 100%가 됩니다. 생산율이. 네. 그러면은 산일전기의 매출은 거의 지금 한 1조 가까이 여기서는 보고 있어요. 산일전기가. 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싸다는 거예요. 그럼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시면 되고 오. 지금 제가 6월 5일에 여기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보다도 지금 한 37% 오른 상황인데 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중장기로 보유하시면 이제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아직 못 공략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될까요? 이 종목? 지금도 늦지 않았는데 네. 굳이 지금 이렇게 오늘 급등하는 상황에서 따라가시기보단 분명히 오늘 오르고 또 한번 조금 내려갈 때가 있어요. 아, 그렇게 내려가는 구간에서 매수 하자. 조정 시 매수하는 그렇죠. 전략. 이게 따라 붙으면 또 내려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바라보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놓치시면은 내년에는 이 가격에서 매수할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예.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전력 관련주 산일전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 세워주셨네요.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김정철 멘토님과도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정철입니다. 네, 지금 멘토님 오늘 지금 통신 관련주들이 지금 LG U+, KT 52주 신고가를 지금 돌파한 모습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통신주들. 네, 사실 뭐 통신 때문에 강한 건 아니고요. 네. 그냥 이제 어차피 삼법 개정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슈들인데 오늘 관련해서 종목들이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실적은 이제 내수 실적이니까 네. 내수 실적으로 좀 간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LG 플러스 같은 게 뭐 양자 표준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사실 주가에 반영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 뜬 거 보면은 뭐 그런 얘기들이 또 막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 LG 플러스 때 자사 주소가 얘기 나오면서부터 쭉 올라왔고 그러면서 이제 시청자 여러분 알겠지만 상법 개정과 그 다음에 이제 배당 매력,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굳이 뭐 이렇게 굳이 하나 좀 더 이제 통신주들 좀 얘기하자면 네. 뭐 식스지 통신 이제 뭐 다시 투자 들어간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 사실 그거보다는 상법 개정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냥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연결해서 이제 상법 개정을 좀 얘기드리는데 사실 오늘 뭐 통신주는 SK텔레콤이나 LG 플러스나 보면은 뭐 최근 추세가 이렇게 쭉 올라온다는 거지. SK텔레콤은 이제 완전히 지난번에 그 유심 사태 때문에 유심 해킹 때문에 이제 돌아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KT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한마디로 오늘 강한 건 KT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특징주라고 할 수가 없어요. 통신주가. 이게 왜 통신주가 특징주죠? 이거 말고도 할 거 화장품. 그 다음에 뭐 화장품 2차 전지 할 거 엄청 많잖아요. 어차피 네. 또 뭐지 관광 관련주들까지 해가지고 오늘 그 알래스카 프로젝트까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통신주는 뭐 필요 없다 이거. 여러분 통신주하고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이건 이번 오늘 장에 아무런 이슈도 아닌 것 같고. 상법 개정 관련한 이슈로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오르는 거거든요. SK 이노베이션 오늘 15% 14% 오르는데 통신주도 백날 해봐야 뭐 시가총액 얼마나 된다고 이게 큽니다. 크긴 하는데 SK 이노베이션 14조 원짜리가 10몇 프로 가는 게 지금 이슈지 않나요? 이게 더 이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상법 개정을 좀 중점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그 상법 개정 이벤트가 아직 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뭐 정말 6월 말에 다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참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이 6월 말인데 아마 7월 초까지 넘어갈 것 같긴 한데
2025년 6월 12일 국회 본회의가 연기되면서 사법 개정안이 본회의 통과 일정이 연기됐습니다. 연기됐고 현재 핵심이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이사 충실 의무 확대라는 거 뭐냐면 기존의 기업의 임원들은 경영 판단에 대해서 경영진의 입장에서 이제 대변해 왔다면 주주 충실 의무를 주주한테 충실해라. 그럼 이제 소액주주한테도 충실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임원이 만약에 소액주주들한테 충실하지 않은 의사 판단을 했을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배임으로 형사상 문제가 생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사들이 조금 더 주주들한테 좀 더 잘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고요. 요거 하나는 이제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 이 나머지 집중투표제 의무화하고 3%를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이 두 가지가 쟁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쟁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 두 개는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집중투표제를 좀 얘기 드리자면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을 선임할 이사만큼 특정 후보에게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건데 원래는 이게 있습니다. 있는데 정관에서 회피할 수 있게끔 조항을 뒀어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유명무실한 제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사를 5명 선임하면 투표를 5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대주주들은 완전히 이게 그동안 자기 임원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했는데 대주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기 쉽지 않다 이제. 일반 투표에서는 한 주에 한 표씩 줬는데 이번 5명 이사 선출하면 1만 주를 가진 주주 의결권은 총 5만 주가 됩니다. 5만 주가 한 명한테 몰아서 줄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고 지금까지는 한 주에 한 표기 때문에 임원들에 대해서 싹 다 분리해가지고 경영진에서 모든 임원을 싹 다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하지 마라 좀. 니네가 주식도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지 않냐. 라는 걸로 해서 집중투표제가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3%를 적용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는 뭐냐면 현행 감사위원 1인 분리선출 시 1인을 분리선출할 때 개인별 3% 지분 3%가 있는 경우는 인정을 했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지분을 다 쪼개버리면 돼요. 대주주가. 지분을 다 쪼개가지고 우호 지분들끼리 다 서로 짜고 쳐가지고 감사도 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고 이사도 다 자기 마음대로 선임하고 한마디로 지금 우리 한번 볼까요? 한번 차트 HTS를 한번 보면은 네. SK이노베이션을 좀 보세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SK가 이제 55%의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5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다 자기 마음대로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가 감사든 이모든 싹 다 자기 사람만 심으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싹 다 자기 사람으로 심을 수 없고 일부 몇 명은 소액주주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 거죠. 근데 이런 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경영 재계에서는 그래요. 이거 이렇게 되면 기업 경영권 침해다. 외부에서 이거 자본 들어왔고 우리 경영 방해할 수도 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말 하기에는 좀 재계 여러분들 그런 말 하기에는 지금까지 너무 헤쳐먹었잖아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삼성전자만 해도 말 그대로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이 갖고 있는 지분으로 해가지고 불과 30% 40%밖에 안 되는데 30%도 안 돼요 사실. 삼성생명보험 보시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삼성물산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꼴랑 20% 지분 가지고 삼성전자를 전체 의사결정을 다 마음대로 하니까 뭐 삼성전자가 그렇다고 뭐 지금 잘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잘 돼서 지금 막 부경을 누리고 있어요? 그것도 아니죠. 삼성전자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메모리에 쓸데없이 엄청나게 돈만 때려 부어가지고 지금 뭐 무슨 일 벌었어요 지금. HBM, SK한테 밀리고.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다 누구 마음대로 했다? 다 여기 대주주 마음대로 임원 다 뽑으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물론 삼성이 그렇다고 해서 전부 싹 다 대주주 마음대로 임원과 감사를 다 뽑은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주식수가 이제 적기 때문에 대신 우호 지분이 좀 많아요. 우호 지분이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블랙락 펀드나 이런 애들이 이제 물론 이런 사람들이 뭐 임원 뽑으면 삼성전자를 꼭 좋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우려하는 거예요. 이런 데서 만약에 들어와서 배당만 주거나 받으려고 하고 재투자 못하게 막고 막 이러면은 사실 성장 동기가 없어지지 않냐. 이건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지금까지 한 행태로 보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자가 더 힘들다. 후자는 별로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뒤에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하긴 하지만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문제가 있고요. 이제 PPT 화면 보시면은 그래서 원래 이걸 가지고 논의하려고 그랬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논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리선출 대상 감사기관 2인으로 확대하는 개정안 이걸 논의하려고 그랬는데 이 논의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법 개정이 이벤트가 아직 이제 남아 있고 다만 사법 개정이 되면은 또 새로운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전 지주사 관련주들을 일단은 그 사법 개정 지금 보유자분들은 보유를 하세요. 일단 사법 개정 이벤트가 나올 때까지. 그다음 나오면서 이제 세론이 되면 그때 그 전에 매도하고 아니면 세론 되는 그 당시에 매도하고 다시 밑에서 잡자. 그러면은 이제 지주회사 관련 사법 개정 같은 이거는 일본에서도 예전에 이제 저 PBR 밸류업 프로그램 할 때도 단지 1년 만에 나타난 게 아니라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쭉 가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이벤트가 있어서 이벤트 매매는 가능하지만 다시 밑에서 또 다시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면요. 지금 오늘 SK이노베이션 못 잡았다고 뭐 이렇게 뭐 눈물을 흘릴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예, 전혀 흘릴 필요 없습니다. 이거 반등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몇 개 종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삼법 개정 관련해서 지배구조가 개편될 것 같은 코론 같은 경우는 오늘 살짝 조정인데 엄청나게 강합니다. 이거 진짜 지금 엄청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 이웅렬 우리는 아닌데 저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웅렬 회장님이 그 멋있게 여러분 이 코롱이라는 회사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웅렬 회장님이 멋있게 딱 나는 더 이상 경영에 관여 안 하겠다. 멋있게 하고 딱 나왔어요. 네. 나오고 나서 난리 났죠. 이분께서 무슨 일을 벌였냐면 그 코롱 티슈진 사태, 코롱 세명과학과 코롱 티슈진 인보사 사태를 과연 이분이 몰랐을까요? 이거 터지려고 하니까 저는 물러난 것 같은데. 이거 터지려고 하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심이에요. 또 이윤열 회장이 또 이 얘기 듣고 또 이윤열 회장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막 문화도 투자 많이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본업이나 좀 코롱 생명과학이랑 코롱 티슈진 어떻게 할 거냐고요. 도대체 코롱 티슈진 어떻게 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도대체 주가가 10몇만 원 갖다가 지금 이거 7,000원까지 폭락. 인보사 그 치료제에다가 이게 무슨 사태냐면 치료제에다가 이상한 물질 넣어가지고 임상 실험해가지고 임상 실험 어찌어찌 우리나라는 통과했는데 해외 임상 실험 과정에서 이게 딱 걸렸어요. 걸려갖고 지금 난리가 났죠. 이거 지금 주가가 거의 10분의 1 통화 넘게 났어요. 넘게 났다가 지금 좀 올라오는 건데 다시. 그래서 이 사태 직전에 이웅열 회장님이 딱 경영을 딱 물러났거든요. 이 사태를 조사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때 물러난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웅열 회장님이 만약에 이 사태에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뭐 조금이라도 얘기라도 했으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마치 자신이 되게 멋있는 경영을 딱 끝내고 자기는 딱 나와서 돈에 욕심 없다. 그리고 이거 전문경영 하냐 딱 하면서 딱 멋있게 딱 나는 이 선에 은퇴해서 투자를 하겠다. 엔젤 투자가 되겠다. 네. 저는 그 말 진짜인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경영이 있구나. 그래서 저는 엄청나게 감동을 했거든요. 예. 감동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터지더라고요. 뭐 꼭 연관성이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제가 뭐 장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여튼간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코론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럼 좀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주회사, 근데 저는 지주회사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냐면 차트를 보시면, PPT를 한번 볼게요. PPT를 보시면은 이제 대충 뭘 봐야 되는 종목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네 얘기는 알겠어. 그럼 종목 뭐 봐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보시면 일반 지주회사의 3%를 적용 시 외부 지분율 변화 현황 보시면은 3%를 적용하기 전에는 이렇게 되는데 적용 후면은 이렇게 쫙 외부 지분율이 바뀐다, 올라온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이런 거 쭉 해봤을 때 올해부터 한번 느껴본 결과 딱 보니까 밸류업 프로그램 여기서 이제 한번 무너졌죠. 그 다음에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뒤로 이제 삼법 개정 이슈로 가는 건데
자, 상법 개정 이슈로 갈 때 뭐가 제일 많이 갔어요? 대형 지주사가 제일 많이 갔죠. 그렇죠? 여기 썼죠. 대형 지주사. 그렇죠? 증권주 많이 갔죠. 증권주. 그럼 우리는 안간 종목도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식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는 것만 가는, 요즘은 가는 것만 가는 참 클린한 시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는 것만 보자. 제발 좀 안 가는 거. 코롱 대형 지주사잖아요. 그렇죠? 코롱이 대형 지주사 아니지 않아? 코롱 정도 큰 회사예요, 여러분. 그리고 증권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뭘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점점 자기 주식 25% 이상인 종목도 요거 위주로 보자. 쓸데없이 고배당주 죽어라 찾아봐야 고배당주들은 주가가 별로 안 가더라. 네. 난 배당 받을 건데요. 그럼 받으세요. 네. 지금 매수하셔서 올 연말까지 그냥 쭉 끌고 가세요. 배당 받으시면 돼요. 난 그럴 참을성 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난 시세 차익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대형 지주사와 증권주 위주로 하자.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뭘 봐야 되느냐? KB금융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KB금융이 대형 지주사이자 증권주. 옛날에는 KB증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KB에서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네. KB증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KB가 현대증권에 유사하고 나서 덩치가 커졌죠. 그래서 이제 증권주 중에 나쁘지 않은 회사예요. 예전에는 KB증권 하면 저기 증권 모임에 잘 나오지도 못했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그 증권사들의 약간 프라이드가 뭐 있어요, 좀. 네. 대표적인 게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항상 증권사 사관학교 해가지고 뭐 이렇게 어깨 막 이렇게 올라가고 삼성증권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1위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둘과 함께했던 우리투자증권이라고 있어요. 근데 우리투자증권이 NH로 넘어간 뒤로 이제 잘 안 껴져요. 우리투자증권은 원래 NH가 신메디였거든요. 신메디였다가 이렇게 3위를 인수해서 들어온 거라 이제 원투들이 봤을 때는 별로 우리투자증권은 그러니까 NH투자증권 우리 레벨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항상 탑3에는 못 끼는데 자기들이 항상 탑3라고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네. 증권사 중에 한국투자증권이라고. 자기들은 항상 여기 되게 유명해요.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드는 엄청 유명해요. 남들은 아무도 인정 안 하는데 자기들이 막 항상 탑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제 그런 곳이 있는데 이제 한국투자증권 그 다음에 이제 저는 KB증권 이렇게 쭉 이제 KB도 이제 인수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키움증권 어디 갔냐고요? 키움증권 여러분 저기 밑에. 키움증권은 홀세일하고 법인하고 운용 뭐 이런 쪽이 너무 약해요. 리테일만 강해요. 리테일만. 여러분들만 잘 아는 거예요. 키움증권 증권사 레벨로 따지면 저기 밑에 자 모임에도 못 껴요. 키움은 원래. 자 보시면은 이제 여튼 뭐 그렇다. 예, 키움증권 관계자 여러분은 많이 안 볼 거예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은 영업 조직이 없기 때문에 인원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자 보시면은 일단 KB금융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지금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증권주는 계속 봐야 된다. 그러면 저는 근데 키움증권도 괜찮다. 왜 키움증권은 괜찮냐? 개인 투자자들이 한번 쏠리면 개인 투자자들이 장난 아니거든요. 네. 한번 쏠리면 우와 여기서 좀 더 오르잖아요. 동학 개미운동 2탄 납니다 이제 진짜 3,300 다시 가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뉴스 막 나오기 시작하고 도배되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번 사람들 나 벌었네 얘 벌었네 여기서 못 보면 바보네 막 이런 얘기도 막 쏟아져요. 그럼 증권주가 폭발합니다. 폭발 진짜. 그리고 이거는 증권주는 또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왜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1달러당 1테더 1달러당 1 서클 이렇게 해가지고 딱 맞춰놓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 이런 거 맞추는 게 뭘로 맞추냐면 ETF로 맞춰요 주로 여러분. 그러면 ETF를 여러분 보시면 예를 들면 뭐 코덱스 ETF 산업 이런 ETF는 시세를 맞추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코덱스는 이거 삼성증권 거긴 한데 삼성 자산운용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고유 업무를 원래 하던 곳이에요. ETN 같은 경우는 증권사가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데 오히려 강점이 있는 게 증권주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증권주 뭐 봐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오른 증권주로 뭘 봐야 됩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지주사 관련주 제가
내가 나는 배당 쪽이다. 그럼 배당 제가 여러분들 스타일별로 다 맞춰드릴게요. 배당이면 배당. 그 다음에 나 스타일 있을 거 아니에요. 나 돈 많아 나 돈 많아서 나는 그런 단타쟁이들하고 나를 같이 엮지 마. 나는 네. 돈 많으니까 나는 꼭 배당하고 난 중장기 투자할 거야. 네. 환영합니다. 오세요. 지금 관련해서 지주사 관련 얘기 드릴게요. 그리고 나는 여러분 그 본부장님 저는 오늘 사면 내일 상한가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네. 사실 살 게 별로 없는데 하여튼 뭐 지주사 관련주, 사법 개정 관련주로 제가 좀 변동성이 큰 거, 작은 거, 그다음 배당, 그다음에 사법 개정 관련한 이슈로 일반 지주사들의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세분화해서 정리해서 좀 여러분들 얘기 드릴 테니까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계속 하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상법 개정 관련해서 대형 지주사와 또 금융 관련주들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자세한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핫이슈 앵커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6월의 마지막 거래일 7월도 유동성 장세 이어질까로 모아봤습니다. 네,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6월 증시를 돌아보면 이 4년 만에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유동성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이면 7월이 시작이 되죠. 7월에도 이 흐름이 이어갈 수 있을지 전략을 세워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각 이슈에 따른 섹터별 7월 국내 증시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해보면서 우리 멘토 두 분들에게 자세한 투자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키움증권에서는 7월 국내 증시에 대해 정고점 3,300포인트를 저항을 받으면서 이 변동성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대감은 남아있지만 이 3,300선 돌파를 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환경 개선과 또 실적이 뒷받침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7월은 하반기 시작이자 또 2분기 실적 시즌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 7월 주가 흐름이 유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어땠는지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4월 달은 이 관세 불확실성 영향 때문에 시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시기였는데요. 근데 이 어닝 서프라이즈 나온 기업들이 상당히 나오면서 시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외국인도 4월을 기점으로 5월부터는 순매수로 전환한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실적은 1분기와는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먼저 7월 첫 주부터 보면요. 한국 수출입 지표와 또 미국 고용 지표에 초점을 두면 좋겠습니다. 수출입 지표로 보면 평균 환율 자체가 이 1분기 때보다는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 기업들의 실적에는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2025년 5월 수출입은 수출 마이너스 1.3%, 수입은 마이너스 5.3%였던 걸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7월 둘째 주는 7월 8일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이 잠정 실적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이어 국내 증시의 마지막 숙제, 미국 시간으로 7월 9일 그동안 유예가 됐던 관세가 다시 적용이 되는 시점인데요. 오늘 오전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모든 국가에게 10%에서 50%가 적용된 이 관세 서한을 보내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는 관세 유예 연장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로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7월 다섯째 주에는요. FOMC 금리 결정과 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들의 순매수한 종목들을 보면요. 대형주 위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순매수했던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로 기록을 할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 심리가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을 우상향으로 이끄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더해서 그동안 국내 시장을 주도주로 이끌었던 조선, 방산, 이 원전주들의 실적 검증 시간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에 따라 종목들의 순환 매도 예상이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이 여러 가지 7월 증시를 예상을 해보면요.
코스피, 코스닥 더 상방이 열려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또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저희가 7월 9일 날 지금 미국 관세 벽만 잘 넘긴다면 저희가 또 우상향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와 관련해서 두 멘토님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정철 멘토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네, 다음 달은 아무래도 이 상호 관세의 벽이 남아 있잖아요. 큰 이벤트들도 또 남아 있고 한데 7월 증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실까요? 뭐 다행히 트럼프가 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하면 또 트럼프가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제가 얘기했죠. 뭐 그 워싱턴 관계자가 지난주에 그랬죠. 그 상호 관세에 또 유예할 수도 있다. 예, 그 관계자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이 오만함과 자만심이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을 자기가 휴전했다는 이 어깨뽕. 이미 본인 머릿속에 노벨 평화상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예. 이런 날을 노벨 평화상을 안 주면 노벨상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 하실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또 나토 회의 가가지고 방 5%네 GDP에. 그랬더니 이제 다들 깨갱하면서 물론 스페인은 거부했습니다. 스페인은 거부했는데 스페인은 우리나라에서 방위 무기 사겠다고 지금 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근데 뭐 나라 거부한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 했으니까 어깨뽕이 이렇게 차 있는데 상호관세 유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럴 리 없다고. 근데 다만 균일하게 상호관세를 올리는 게 아니라 네. 각 나라별로 협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니까 뭐 그런 얘기에 협상은 잘 되는 나라도 있고 안 되는 나라도 있고 뭐 사실 캐나다는 안 되는 나라죠. 안 되는 나라니까 여러분 그럴 때 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캐나다가 잠수함 사업을 하겠다는데 그 잠수함 사업을 과연 미국한테 줄 거냐? 안 주겠죠. 캐나다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지금. 물론 캐나다의 현 정부 자유당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집권을 잃을 뻔했는데 트럼프랑 싸워주면서 트럼프가 시비 걸어주면서 정권을 연장한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그런 부분이 또 수혜가 올 거다라고 여러분한테 얘기 드릴 거고요. 얘기 미리 드렸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리나라 딸 거야 아마. 예, 그때 가서 뭐 주가 이럴 줄 몰랐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하세요 미리미리. 예, 자 그리고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상호관세가 가장 큰 리스크인데 일단 우리나라는 협상 중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뭐 협상이 뭐가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오늘 알래스카 프로젝트 우리나라가 하겠다고 했죠. 네. 하겠다고 하면서 일단 우리가 당근을 하나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당근을 하나를 줬는데 과연 이 당근에서 오늘 동양처가 15% 급등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렇죠? 당근을 하나 줬어요. 당근을 하나 줬는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지금 이제 미국은 이제 트럼프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 생각하고 좀 달라요. 밑에 사람들 중에 특히 주한미군 관련된 이슈로는 주한미군 관계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네. 봐봐라. 그럼 우리나라가 어느 포지션에 있는지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거든요. 혹시나 트럼프가 주한미군 축소할까봐. 근데 이제 트럼프 혼자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트럼프 혼자 모르는데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얘기하면 돼요.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얘기를 안 하니까 그래요. 왜 얘기를 안 하냐? 괜히 얘기했다가 잘못 이상한 소리 한번 들으면 큰일 나니까.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게 트럼프한테 잘 설득이 될 수 있게 주변 사람을 공략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을 잘 공략을 해야 그 주변 사람들이 말을 해주거든요. 대통령이 그 생각하는 게 그게 지금 거의 거의 이거 소설이다. 이거 이 정도면 우리 이거 한국 있어야 된다. 주한미군이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좀 잘 얘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는 협상 관련 과정에서 사실 상호관세는 상호관세 일률적으로 부과한다. 그러면 그게 악재였는데 그 악재는 일단 해소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뭐죠? 개별 부과를 협상을 어떻게 하냐는 우리가 지금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된다. 제일 중요한 건 반도체 관세. 반도체 관세 이미 그리고 감세 법안 통과되면서 트럼프 감세 법안 통과해서 2차전지는 이미 다 끝났죠. 2차전지 다 얘기가 끝났죠. 자 그럼 보시면 오늘 2차전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예, 반등 나올 때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또 얘기 드릴게요. 반등 나올 때 여러분 뭐라고요? 매도. 이 정도면 여러분 전 국민이 외쳐야 돼요. 반등 나오면 뭐? 그러면 매도 이렇게 돼요. 이거 거의 호흡이 맞아야 돼. 지금 한 2년째 이러고 있는데 오늘
밑꼬리도 않고 밀리죠, 그렇죠? 오늘 상승한 이유는 2차 전지 감세법안 통과해서 불안해서 끝났다 였는데 여전히 그래도 감세법안 때문에 2차 전지 혜택을 못 받는다. 왜 2차 전지가 올해 말까지 보조금을 폐지하는 걸로 돼 있는데 9월 30일로 더 땡겨버렸어요. 어. 일론 머스크가 열이 또 받았습니다. 또 쏟아냈어요. 간밤에. 왜 그러지? 일론 머스크. 자, 일단 일론 머스크가 일단 용기가 되게 뛰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트럼프한테 또 저격하고 있어요. 또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좀 지나봐야 알 것 같은데. 또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대응을 일단 반도체나 이쪽이 더 핵심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보시고 어떻게 이쪽이 포커스가 맞춰지는지 그쪽을 좀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 관세가 부각이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시 조선, 방산, 관세 무풍지대를 여러분들 정확하게 좀 자세히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화장품 관련주도 의료기기 또 오르는 이유도 역시 요와 비슷한 맥락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세 관련해서 우리가 관세 무풍지대 쪽으로 뭐 화장품, 엔터 쪽으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은 질문 우리 유민 멘토님께도 한번 해볼게요. 관세 관련해서 이 무풍지대 좀 더 구체적인 섹터 저희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은 우리가 조선주랑 LNG 관련주들을 조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미국과의 협상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미국과 협상을 했을 시에 가지고 나갈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선주 아니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으로 조금 좀 최근에 또 조선주들이 좀 조정을 좀 받은 종목들이 꽤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접근하면서 이제 좀 관세 협상을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면서 좀 이제 7월을 맞이하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조선과 LNG 가스 관련주로 우리가 좀 눈여겨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좀 최선호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최선호주요? 네.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제 보고 있는 종목 중에 짧게 그냥 간단하게 네.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유망 종목으로 소개해드리고요. STX 엔진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방산, 이제 뭐 이쪽에 이제 전차나 뭐 자주포 그리고 이제 선박의 엔진을 이제 공급하고 있는 회사이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다른 조선 기자재들 종목보다 PER이 좀 높은 편인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내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좀 실적이 급등하면서 이제 그런 게 키맞추기가 나올 것 같고 더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언제 저희가 매수해보면 좋을까요? 지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좀 많이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선과 방산 관련해서 STX 엔진 관련주 해주셨습니다. 오늘 조정 시 매수하는 관점 세워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구체적인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 하단에 QR코드를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